안녕하세요. 영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125강입니다. 네. 마지막 문장을 네. 배우는 날입니다. 네. 자, 125강의 8글자는 위, 어, 조자, 언제, 호, 야입니다. 네. 문 선생님 시작해 주시죠. 네. 자, 위, 어, 조자 할 때 위자는 네. 일을 위자, 말한다는 뜻이고요. 네. 어자는 말씀 어자, 조자는 도울 조자, 자는 이제 놈 자자인데 네. 뭐뭐 하는 것, 뭐뭐 한 사람 이런 네.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네 글자를 먼저 해석해 보면 네. 어조사라는 용어가 예,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네. 어조사라고 이르는 것들로는 이렇게 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조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한자를 쓸 때는 낱개 글자가 모두 독립적 의미와 발음을 네.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어조사는 그렇지 못하고 다른 글자와 합해서 네. 어감을 도와주거나 그렇죠. 의미 파악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는 네. 이제 그런 글자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네. 네. 뒤에 네 글자 언제호야 할 때 음, 이건 다 어조사입니다. 그런 거죠. 예. 네. 언자는 어찌 언자 해서 예. 의문사로도 쓰이고 어조사로도 쓰이는 글자이고 네. 제자도 어조사 제자, 네. 호자도 어조사 호자, 야자도 어조사 야자. 오늘은 그냥 네 글자가 훈이 다 네. 똑같습니다. 아, 똑같은 글자들의 이제 나열이군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각계 글자들이 시작된 연어는 있을 테니까 네. 이제 그걸 배우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글자는 위자입니다. 예, 이르다, 말하다라는 위자인데요. 네. 구조는 간단합니다. 왼편에 있는 것은 말씀 언자, 그래서 말하는 것과 관계 있고요. 오른편에 있는 이것이 위라는 발음을 가지는데 네. 설문 소전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춘추문자를 가보시면 네 개의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는 어떤 것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이 동물의 위장을 그대로 상유한 것이라고 해요. 네. 동물들은 왜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가 나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원래 위장을 가리키는 상형의 부분에 나중에 그것이 이제 신체 기관인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육달월이 붙은 거죠. 그래서 네. 그 글자가 위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고 말할 위자, 이를 위자의 발음 성분이 된 것입니다. 자, 위자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갈까요? 네, 이거는 말씀 어자인데요. 이것도 이제 말이라는 뜻입니다. 구조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말과 관련된 말씀 언자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나 오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걸 발음이겠군요. 그렇죠. 예. 네. 설문소전도 구조가 동일하고 오래된 춘추문자로 가도 동일한데 춘추문자에서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숫자 5입니다. 예, 다섯 예. 글자.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중복돼 있는 형태예요. 그것이 설문소전으로 가서는 이제 나오자로 바뀌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언어라는 단어를 이제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언하고 어가 둘 다 이제 말이라는 뜻인데 설문해자에서는 약간 구분을 해놨어요. 어떻게 구별을 하고 그래서 있나요? 곧장 네.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서 말하는 것은 이 언이라고 설명을 해놨고 남이 뭔가를 물어봐서 그 어려운 것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것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라고 해놨습니다. 어자에는 말하는 상대가 네. 둘 이상이 돼야 되는군요. 그렇죠. 논의를 그렇죠? 해야 되니까. 논의를 해야 되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글자는 조자입니다. 돕는다는 뜻인데 예. 왜 이 글자에서 돕다라는 네. 뜻이 나왔을까요? 이것은 힘력자하고 또 차자로 구성되어 있고 네. 설문소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힘력자인데 네. 힘력자는 원래 농기구를 상유한 것입니다. 기구라는 건 사람이 힘을 써야 네, 힘을 그게 써야 되는 일을 거니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힘을 쓰다 이런 의미가 되고 차하고 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이제 네. 발음 부위가 같아서 이게 이제 발음 성분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힘을 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돕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네. 자, 돕는다는 네. 글자를 배우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자입니다. 예, 이 자자는 뭐뭐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되고 네. 뭐뭐한 것이라는 의미도 되는데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네. 자 이렇게는 잘 쓰지 않죠. 네. 예를 그렇죠. 들면 뭐 기자 할 때는 앞에 기자가 들어가서 쓰는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해서의 모양하고 앞에 이제 갑골문 또 근문 설문 소전의 모양까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의 글자는 무엇으로 구성됐는지가 좀 명확하지 않은데
위에 글자를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효자라든가 로자라든가 네. 그런 성분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날일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설문 소전으로 가보시면 구조가 조금 달라요. 네. 아래에 있는 부분이 흰 백자처럼 이렇게 쓰인 글자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코를 의미하는 스스로 자자에 약간 생략된 형태로 그렇죠. 설문해자는 설명을 해서 말을 할 때 이제 기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코를 통해서는 네. 기운이 나온다. 그걸 표현을 해줘서 이 부분이 의미 성분이라고 분석을 하고 네. 있습니다. 설문해자에서는 이것을 독립된 하나의 이제 어떤 사물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를 구분해주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럼 설문 소전의 설명에서부터 이 자자는 구체적인 물건을 지칭하는 네네. 게 아니라 말을 사용할 때에 등장하는 말의 네네. 어떤 어감이나 문법적인 기능들을 설명할 때 표현해주는 문자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네.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근문으로 가보시거나 갑골문으로 가보시면 이걸 발음을 이제 자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그 글자가 아니라 갑골문에는 그냥 입구가 네, 돼 있고요. 입의 모양인데요. 예. 근문으로 가면 입안에 뭔가 점이 있어서 이건 아마도 가로 왈자나 달 감자처럼 표현이 될 텐데요. 여전히 입하고 관련된 것으로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설문해자에서는 이 부분이 발음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의미 성분이어서 이를 구분해주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 구절로 갈까요? 네, 네. 그 다음 구절에 이제 첫 번째 글자는 이제 언자입니다. 네. 비로소 이제 어조사들이 등장하는 네, 거죠. 네. 어조사 언자인데요. 네. 이거는 두 가지로 사용이 되거든요. 어찌라고 해서 의문사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 네. 문장의 끝에서 문장을 종결해주는 그런 기능도 하는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네. 그런데 글자 자체는 이 부분이 새 조자하고 상당히 네, 유사하죠. 유사해요. 그래서 원래는 네. 이게 새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아, 예. 언새가 있었군요. 예, 언새가. 예. 설문해자에서는 깃털의 색깔이 누런 네. 새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이름으로는 쓰이지 않고 네. 의문사나 이제 어조사로 쓰이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글자는 제자입니다. 네. 이 글자도 이제 어조사 제자인데요. 어조사 중에서도 이 글자는 감탄을 나타내는 문장에 많이 쓰입니다. 구조를 보시면 상과자가 보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한 성분일까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은 입구자가 의미 성분이고 나머지 이 부분이 발음 성분입니다. 이 부분은 설문 소전으로 가시면 이게 왜 제라는 발음을 가진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여기 있는 요것이 제로 발음이 돼요. 여기가 제주 제자. 네, 맞습니다. 이게 예. 발음이다.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구조만 보면 향과 관계된 무기와 관계된 어떤 글자였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일찍이 어조사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주역이나 서경에서도 감탄을 표현하는 어조사로 쓰였어요. 근데 근문으로 가보시면은 입구가 없죠. 네. 그러니까 입구가 없는 채로 쓰이다가 소전으로 오면서 이제 입구가 더해져서 이게 어조사이다라는 걸 이제 분명하게 표현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애초에 어떤 것을 보거나 어떤 것을 구체적인 사물을 본떠서 그렸겠지만 네. 의미를 가차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네. 어조사 같은 경우는 그려서 표현하기가 참 쉽지 네.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차된 네.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이것도 그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글자는 호자입니다. 예, 이 호자도 어조사 호자인데요. 네. 이 글자는 주로 의문을 나타낼 때 많이 쓰입니다. 네. 호자의 경우는 지금 이 구조를 보시면 이제 몇 개의 획이 네.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문 소전을 한번 가보시면요. 요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네. 설문에서는 이 글자가 해라는 글자로 구성됐고 윗부분에 이렇게 쓰인 것은 네. 소리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퍼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글자가 어조사인 것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뭘 그렸는지는 네. 뭐 아예 알 수가 그렇죠. 없네요. 예, 네. 허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호자의 풀이도 말하고 남은 것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뭐인가 이렇게 하면 뒤에가 남잖아요. 네. 그런 여운이 남는 것을 표현하는 글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설문 소전에 근거해서 그렇게 설명한 것을 근문과 갑골문에 가보시면 조금 상황이 달라요. 네, 그러네요. 예. 그 설문의 이렇게 문자 분석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네네. 자형의 모습인데요. 이 해자가 보이지는 네.
않으시죠. 예, 그죠. 예. 그래서 갑골문이나 금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 밑에 있는 것은 교라고 생각하고 네. 위에 있는 이 점 세 개가 기운이다. 입에서 나오는 기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애초에부터 말이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어조사를 표현한 글자인데 다만 이 교가 발음 성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입구를 붙이잖아요. 그럼 네네. 부르다라고 하는 뜻인데,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말로 부르다, 뭔가 큰 소리로 뭐 명령을 전하다, 네. 이런 게 본인은 아니었을까요? 예, 실제로 갑골문에 보면은 네. 이 지금의 형태를 네. 써놓고 네. 부르다, 부르짖다 이런 의미로 문장을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한자의 생성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예. 이야기죠. 네. 네, 호자를 배우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글자예요. 네. 야자인데요. 네. 천자문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제 생각에는 주흥사가 네. 이 야자를 맨 마지막에 놓음으로써 네. 이제 천자문이 끝이다. 네, 진짜 끝났다. 끝났다. 이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야자는 네. 대표적인 어조사고 네. 문장에서 뭐뭐입니다 하고 이제 평서문을 종결할 때 네, 쓰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 문장이 주어의 뒤에서 야 이렇게 나오면 문장을 잠시 쉬어가는 그런 네. 기능을 하는 글자인데요. 설문 소전을 보시면 이 글자가 여자의 생식기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어조사로 쓰이는 건 이제 가차된 것으로 설명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전국 문자로 가보시면은 여성의 생식기를 상영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게 돼 있죠. 입구가 보이고요. 네. 그 아래에 이렇게 쓰인 것을 학자들은 이제 새 을자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뭔가 소리가 올라가는 모습 그것을 그렸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야자를 이제 우리말로 음가훈을 줄 때 이끼 야자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때 이끼라고 하는 말이 네. 이렇게 저기 풀과 함께 이렇게 끼는 땅에 끼는 이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그렇게 설명해 생각하기 주시죠. 쉬운데 네. 그때의 이끼는 말을 이어주다 이런 의미의 이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8글자를 배우셨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네. 위어조자 그러니까 어조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는 언제호야 언과 제와 호와 야라는 글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천자문을 주흥사가 앞에서 이제 겸사를 다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어조사들을 쭉 나열했던 게 나름대로 이렇게 문자를 배우지만 우리가 중국의 그런 이제 상형의 성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문자를 배우지만 각 글자가 음과 훈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문장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바로 이런 글자들이 아닐까.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글자들이야말로 문장을 지을 때도 활용하기가 쉽지 않고 지어진 문장을 이해할 때도 이 문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서 네. 구두를 하고 네. 이해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끝에다 놓으면서 강조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야자로 문장을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논문을 쓰면서 한자의 출현 빈도 같은 것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어조사 있잖아요. 네. 소위 이제 실제 음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사가 아니라 이런 그렇죠. 것들은 허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용 빈도가 제일 높아요. 네. 예,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실제 음과 의미가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그것에 중점을 두는데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네. 문장을 구성할 때는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 너무 꽉 차고 의미 있는 활동들로만 채워서는 살 수가 없고 조금 비어있는 거, 네. 비어있는 시간 이런 것도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천자문을 네. 이제 배우고 가르치시면서 여러 가지를 네, 터득하셨어요.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사, 그러니까 실제로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본뜨고 발음과 의미를 거기다 가지고 있는 글자보다 네.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능만 담당하는 네. 허사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네. 한문을 잘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앞에 제 1강에서 천지 현황서부터 언제호 야로 끝나는 이 마지막 글자 야자와 맨 앞에 글자 천자를 합치면 바로 천야가 결국은 천자문 전체의 주제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천에는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보고 있는 푸른 하늘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큰 대자로 사람의 형상이 담겨 있죠. 사람이 하늘을 머리로 하고 땅을 아래에 발을 닦고 있는 집안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 그것이다. 그게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원리와 그 안에 담겨 있는 역사와 인물과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도리와 우리 주변에서 늘 관찰할 수 있는 일상사들이 담겨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천냐 이게 중국의 주제 문장이 아닐까. 네. 야자는 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여러분께서 125강까지 만약에 제 1강부터 충실히 따라와 주셨다면 저희는 그것에 무엇보다 감사를 드리고요. 네. 또한 저희가 시작할 때는 이렇게 언제 끝날까 이런 마음으로 끝나는 날이 네, 올까? 끝나는 날이 언제일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한 강 한 강을 만들어 왔습니다. 마지막 이 강을 저희가 이렇게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저희 스스로도 네. 대단히 감사한 일으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은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을 연